자,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2018년 이후에 유체역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전체적인 평은 이제 뒤에서도 할 거지만 이렇게 몇 번 문제 빼고는 수월하게 이제 풀 수 있었어요. 자, 4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41번. 힘의 작용점은 수면에서 몇 미터 깊이에 있는가 물어봤죠. 이런 문제는 첫 번째는 작용하는 힘을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작용점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힘을 작용할 때는 F는 PA이고 요 P는 정수력으로서 이제 ρ H 다시 이렇게 썼어요. 자, 밑에 작용점은 YP. 자, 요 공식 다 아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작용점은 깊이라기보다는 따로 이제 Y라는 변수를 써서 H랑은 약간 좀 차별을 뒀어요. 자, 이 문제는 작용점을 물어봤죠? 요 문제 그대로 요 공식 그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IG는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래서 12분의 BH 3승으로 이제 구한 겁니다. 자,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할 거 없고 1.333m. 자, 약 1.3m 답은 3번입니다. 42번. 절대 압력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탱크가 있을 때 여기 점 찍은 데 이제 작용하는 거는 일단은 대기압이 있겠죠. PATM. 그리고 여기까지의 높이 P는 ρ H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절대압력은 요 두 가지 다 더한 거죠. 요것만 유념하시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에 의한 정수압은 이제 P 오일로 표현이 되고 ρ H. 자, 이거는 기름이니까 0.8 곱하기 이제 물의 비중량 곱해서 23.52kPa. 자, 절대압력은 여기에 대기압까지 더한 거죠. 그래서 124.52 답은 125 4번입니다. 43번. 자, 모형 배로 실험할 때 속도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상사 문제인데 움직이는 게 모형 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르드수로 이제 상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푸르드수 그리고 레이놀즈수 요거 이제 상사하는 구분하는 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요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요 자유표면의 유무입니다. 자유표면. 자, 이렇게 배가 떠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런 게 이제 자유표면입니다. 자, 반면에 잠수함이 이렇게 다니면은 이거는 이제 자유표면이 없는 거죠. 자, 다 잠겨 있는 거. 물속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인다, 뭐 잠수함이 움직인다 이러면은 레이놀즈수 상사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조파 저항이나 요런 배, 조수간만의 차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요 프루트수 상사를 쓰면 돼요. 이 문제는 이제 자유표면이 있는 문제니까 프루트수 상사입니다. 자, 프루트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루트 GL분의 V.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프루트수 실형 프로토타입과 M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중력은 날아가고 나머지 대입해 보시면은 VM. 자, 모형의 속도, 모형배의 속도. 자, 답은 4번입니다. 44번 표면 장력 차원. 자, 표면 장력은 길이를 따라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표면 장력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다. 질량과 길이 시간 차원으로 나왔네요. 자, 여긴 힘 차원이 없죠? 그러면은 힘 차원을 요 MLT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자,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는 외우시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유도하는 거 연습만 제대로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45번 유동함수가 나왔습니다. 유동함수라는 거는 자, XY 평면, 그러니까 2차원 비압축성 유동장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자, 요런 네모난 수조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1m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y 방향, 여기를 x 방향으로 하면은 요 유동함수, 자, 여기에 뭐 점이 이렇게 a, b가 있고 유동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점에 흐르는 유량은 요거는 이제 풋사이라 그러고 a, b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한 게 이제 요 점의 유량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1m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풋사이가 주어졌죠. 점 6,2 그리고 4,2 이렇게 주어졌네요. 요 사이를 흐르는 유량은 그냥 풋사이
사이에 6,2 마이너스 사이 4,2 요걸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자, 흐르는 요량은 그래서 이제 12가 나오고 답은 2번입니다. 46번 무차원수 중 자유표면 유동. 자, 자유표면 하면은 자, 프로두수죠. 답은 2번입니다. 47번 자, 매끄러운 관 요 조건 중요합니다. 자, 압력 손실. 자, 이렇게 나오고 동점성 계수까지 이제 줬으면은 이거는 이제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 Q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 요 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하도록 하세요. 유체역학에서 이 문제 모르면 한 4-5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는 다 주어졌는데 요 뮤 점성계수가 안 주어지고 동점성계수가 주어졌죠. 그러면 동점성계수 구하는 식. 자, 뉴는 로분의 뮤 해가지고 요 뮤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풀어보죠. 첫 번째 식 뉴는 로분의 뮤. 자, 동점성 계수를 이용해서 이제 뮤는 얼마인지 구했고, 자, 두 번째 식에서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왼쪽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했죠. 자, 1리터는 미터 3승으로 이제 변환을 할 때 10에 마이너스 3 미터 3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곱해 준 거예요. 해서 이제 나머지 다 이제 미터 단위로 넣었고 점성계수 넣었고 길이 단위 미터 단위로 넣었고, 자, 해서 델타 P 구하시면 1140.82 파스칼 3번이 됩니다. 48번 레이놀드 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딱 하면 뭐겠어요? 자, 스토크스 법칙이죠. 자, D는 3파이 뮤 V D다. 이렇게 딱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한 문제씩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있는 거 찾으면은 자, 1번입니다. 49번 박리 현상 일어나기 시작하는 위치는 했는데, 자, 요 박리라는 거는 하부 방향의 요 압력구배, 압력 기울기가 역으로 될 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 박리 현상은 따로 이제 개념 강의가 있어야 될 만큼 좀 복잡한 현상이니까 요 박리는 이론 강좌에서 이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0번 오메가의 각속도로 이제 회전하고 있을 때 압력이 가장 높은 지점을 물어봤죠. 자, 요 그림 기억해야 될 거는 자, 2지분의 감마 제곱, 그러니까 비중량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요게 이제 높이다, 요거 높이다, 요거 하는 건데, 요 문제에서는 압력이 높은 지점을 물어봤죠. 자,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가만히 있던 회전하고 있던 요 정수력 로 H 요거는 언제나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요 깊이 수면에서부터의 깊이가 가장 높은 게 가장 깊은 게 정수력이 높겠죠. 압력이 높겠죠. 해서 찾아보시면은 요 C가 요 D 있는 점부터 여기가 높이죠. 자, 그래서 답은 C입니다. 자, A랑 C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는 B부터 A까지죠. 자, C는 D부터 C까지입니다. D, C가 더 높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51번 원관 내에 측류 유동 나왔네요. 측류 유동하면은 이제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 자, 이렇게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옳은 거를 찾아봤네요. 자, 관의 길이 요 밑에 있죠. 요 반비례입니다. 관의 지름의 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죠. 압력 강화에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합니다. 자, 점성계수의 반비례.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52번 자, 엔진의 추진력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정형화된 문제예요. 자, 여기서 엔진이 치고 나가는 힘 F는 자, 배기 측의 힘 로 QV. 자, 유체 유동의 힘은 로 QV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비행기가 자, 이렇게 있을 때 배기 측으로부터 이제 받는 힘, 자, 로 QV, 자, 배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받는 힘, 자, 흡기 힘, 자, 로 QV, 흡기 힘.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빼면 됩니다. 자, 배기 힘이 더 커야 앞으로 나가겠죠. 자, 이대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객기가 지금 888km/h라 그랬죠. 자, km/h를 일단은 m/s로 이제 바꾸셔야 되고, 흡기량을 이렇게 kg/s로 주어졌어요. 자, 로 Q
요게 이제 킬로그램 per S 단위가 나옵니다. 자, 이건 유량이고 요거는 밀도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은 킬로그램 per sec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밀도랑 유량을 따로 준 게 아니라 흡기량은 킬로그램 per S다 이렇게 해서 주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하시면은 3850 답은 1번입니다. 53번 최적 탄성 계수가 주어지고 이제 최적의 감소량 그리고 가해야 할 압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최적 탄성 계수의 정의를 묻고 있는 개념인데요. 자, 최적 탄성 계수라는 거는 요 부피의 변화량의 비율 분의 이제 압력의 변화량의 양을 말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요 밑에가 변화량의 절대량이 아니고 비율이라는 거. 자, V분의 델타 V입니다. 자, 위에 거는 반대로 비율이 아니고 절대량. 요것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V분의 이제 델타 V가 지금 1% 감소라 그랬죠?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이제 0.01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 P를 구하시면은 2.086 곱하기 10의 7승 파스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54번 봅시다. 자, 원관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흐름 상태가 이제 측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관 중심부에서 최대 유속을 물어봤네요. 자, Vmax를 물어봤죠. 자, 이 문제에서 이용해야 되는 공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관 플러스 측류니까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 Q는 128μL분의 파이 D4승 델타 P. 이거 아까도 했죠. 자, 측류일 때 원관 내에서 최대 유속 Vmax는 자, 평균 속도 원관 내의 평균 속도의 2배다. 요거 이제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풀어보죠. 자, 이게 문제 풀이가 좀 기네요. 자, Q는 128μL분의 파이 D4승 델타 P 하겐 포화제유 방정식 해서 유량을 이제 구했습니다. 자, 단위는 미터 3승 per 세크.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Q는 AV. 요 유량 공식이죠. 자, 유량 공식인데 여기 이제 V가 나오는데 요 V는 원관 속에서의 평균 속도입니다. 자, 최대 속도가 아니죠.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은 1.5625 미터 per 세크가 되고 Vmax는 여기에 곱하기 그냥 2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3.125 미터 per 세크. 답은 1번입니다. 55번입니다. 자, 터빈의 효율 줬고 터빈의 출력을 물어봤죠. 다른 모든 손실은 무시한다. 자, 요 조건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베르누이 방정식과 두 번째는 동력 공식. 자, P는 로 QH 곱하기 이 문제에서는 오른쪽에 터빈의 효율이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효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베르누이 방정식 하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오른쪽에 풀어보죠. 자, 풀이가 좀 깁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점 두 가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높이가 이렇게 30m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 단서를 가지고 가장 베스트한 이제 설정 방법은 요 위에 수면을 이제 1로 자, 그리고 터빈 나가는 쪽에 기준을 잡아서 2번으로 하는 게 이제 베스트입니다. 자, 1, 2번에 대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면 일단 압력은 두 개가 다 대기압으로 똑같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없어지고 요거 두 개도 마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속도는 없죠. 여기 수면의 속도는 없으니까 0입니다. 자, V2는 속도가 존재하죠. 10m per sec라고 했네요. 자, Z1, Z2 각자의 높이는 모르지만 높이 차는 30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H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H 양정을 구하면 24.923m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동력식의 로 QH 곱하기 효율 해서 하는데 지금 유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Q는 AV다 해서 단면적 곱하기 속도에서 요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력을 구해보시면 1042.59. 자, 단위는 킬로와트로 나오겠죠.
답을 찾아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거는 1번 1043이 됩니다. 자, 56번 연료 탱크에 휘발유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죠. 이 문제는 딱히 뭐 유형이라기보다는 그냥 산수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먼저 유량을 노즐을 통해서 나오는 유량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Q는 AV에서 0.000157m 3승/세크. 그리고 이 앞에서도 했지만 자,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이제 단위가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유량에다가 밀도를 곱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킬로그램 퍼 세크로 나타내 주면은 비중이 0.9니까 계산해 보시면 0.1413 킬로그램 퍼 세크가 나옵니다. 나 이제 다 했죠. 여기서 그냥 시간 곱해준 게 20kg이니까 역수로 이제 시간 계산을 해보시면은 141.54초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141입니다. 57번. 자, 속도 방정식을 주어졌고 유선의 방정식을 물어봤네요. 자, 이렇게 유체역학에서 속도 방정식 요런 게 나오면 U 그리고 V를 먼저 구분을 하세요. 위에 보니까 이게 3으로 묶여져 있는데 자, U는 마이너스 3X고 V는 3Y죠. 자, 이거 먼저 써놓고 시작하세요. 자, 유선의 방정식은 U분의 dx는 이제 V분의 dy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요 문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유선의 방정식으로 U, V 대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x분의 1을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ln x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서 한쪽으로 정리를 하면은 ln xy는 0. 자, xy는 c가 나오는데 자, c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58번입니다. 자, 단순 피토관을 설치하였는데 속도를 물어봤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뭐 2지분의 v제곱은 뭐 델타 h다 뭐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리고 베르누이 법칙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거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원리를 이용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베르누이 법칙을 사용할 때는 기준점이 이제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 요 들어가는 입구 쪽을 1번, 자, 위쪽을 2번으로 놓고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1, 2번에 대해서 베르누이 법칙을 적용한 거, 그리고 이제 손실이나 뭐 이런 게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합이 동일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P1은 여기에서의 압력은 일단 대기압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수와 로 H가 이제 같이 더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속도는 0이 아니죠. 그리고 위치는 기준점을 1번으로 잡았으니까 기준점에서의 높이는 0입니다. 2번에서의 압력은 대기압밖에 없죠. 2번에서는 자, PATM으로 나왔고 속도는 없으니까 0. 자, 높이는 H 플러스 델타 H죠. 자, 1번이 기준점이에요. 자, 여기가 높이 Z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보시면은 양쪽에 HH가 나타나는데 이건 없어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지분의 V1 제곱은 델타 H 해서 V는 0.626 m/s. 답은 2번이 됩니다. 59번입니다. 자, 뉴턴의 점성 법칙을 물어봤죠? 점성 법칙만 하면은 자, 타우는 mu du dy. 답은 2번입니다. 60번 속도 수두를 물어봤죠? 자, 속도 수두라는 거는 h는 2지분의 v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를 물의 높이로 표현을 한 거를 이제 속도 수두라 그래요. 자, 압력 수두는 로분의 P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0.0999가 되는데 이건 0.1m죠. 자, 몇 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0.1m. 답은 3번입니다. 자, 60번까지 유체역학 문제 풀어봤어요. 이번 유체역학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 딱히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61번 기계 재료에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